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레저 활동을 하다 보면 발목을 삘 수도 있고, 특히 축구할 때 무릎 잘 다쳐요. 그 외에도 허리에도 여러분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파열 혹은 염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대 파열이 되면 본래 자연 회복이 좀 됩니다. 그러나 자연 회복이 될 수준을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되겠죠. 그 과정들을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파열이 오면요, 퉁퉁 붓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로 갑자기 붓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허리 쪽에 인대 파열 혹은 염자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퍼질 때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 삐끗하셔가지고 꼼짝도 못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그게 바로 단순하게 인대가 염자 혹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된 그런 경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연 회복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4주에서 12주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치료를 몸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 조직을 복원시켜 나가는 과정이 12주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뒤로 1년 정도 촘촘하게 조직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인도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생활 다 해야지 돼요. 그리고 병원에 도움도 못 받아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애지간한 건 그냥 낫습니다. 그게 자연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복이 다 돼도 다치기 전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논문에서는요, 100%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라고 봤을 때 한 85% 정도까지 기능 회복 및 조직 회복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지금 제가 인대가 자연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그 부분은 몸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열이 왔을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파열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처치 기준이 달라지겠죠. 완전 파열이 됐다? 그럼 수술해야죠.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재활치료 잘 받는 게 낫고요. 완전 파열이 되잖아요. 인대 스스로 복원을 해도요, 이게 붙질 않아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꼬매줘야죠. 또 있어요. 중년층 이상에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인대 자체가 나이에 맞게 어느 정도 퇴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치신 거예요. 다치게 되면 가뜩이나 인대가 퇴화되면 힘이 좀 떨어질 텐데, 거기다가 다쳐가지고 파열이 와버렸어. 그러면 완전 파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 파열이 될 수 있으니 수술하는 게 낫다라고 권유할 겁니다. 자, 수술 얘기를 들어요. 겁내지 마시고, 그럴 때는 모든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한 몇 군데 병원을 다녀보시는 게 좋아요. 다녀봤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수술하라 그러고 어떤 분은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얘기하고 깁스를 채운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수술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은요, 수술이 최고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노하우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가능하면 큰 처치보다는 낮은 처치를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 몸에 좀 낫지 않겠습니까?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대 손상이 왔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그 부분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기부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물리치료 혹은 재활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설명은 교과서적인 설명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험할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삐어요. 엄청나게 아파요.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합니다. 깁스를 하고 있으면요, 한 일주일 이상은 그 부위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욱신욱신거려요. 되게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 불편한 게 없고요. 움직일 때만 살짝 아픈 정도가 될 겁니다. 보통 이런 상태로 2주에서 4주 정도 깁스를 하는데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나서 깁스를 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나? 아닙니다. 더 아파요. 그동안 보호하고 있던 깁스를 빼버리고 나니까 노출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발목을 뺐어요. 더 못 걸어요. 무릎을 다쳤어요. 디디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여전히 땡땡 부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스를 끌렀는데 왜 계속 아파요?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만도 하죠. 기부스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기부스의 목적은 재손상 방지를 위해서 기부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기부스를 하는 거지,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통증, 불편함, 그 부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인대에 파열이 왔다고 해서 기부스를 했을 때 인대만 회복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안 아픈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통증의 기본적인 8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뼈 자체에 문제가 없나 1번, 두 번째는 관절에 문제는 없나 2번, 세 번째는 인대 파열이니까 인대, 네 번째는 근육이 뼈에 붙는 힘줄, 그리고 근육 자체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경의 과민화, 그리고 이 모든 조직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주는 혈관, 그 외에 부종, 이 8가지예요. 이 8가지 중에서 기부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인대 그거 하나만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부스하고 끌렀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나머지 요소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물리치료, 주사 혹은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기부스 후 곱하기 기부스의 한 3배 정도, 예를 들어 2주 정도 기부스를 했으면 6주 정도는 관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직 자체가 회복되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12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물고요. 1년 정도 기간을 통해서 천천히 견고해진다. 그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의학이 발전했다는 것은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덜 아프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현대의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문이 다각도로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논문을 제가 예를 들어서 빨리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인데 무부하 관절 운동, 소위 얘기해서 그 해당 부위에 힘을 주지 않고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논문에 있습니다. 다치고 수시간 내로 관절의 무부하 움직임, 소위 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조직 회복, 소위 인대 회복이 촉진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관절의 무부하 운동을 시킬 때 통증 없이 실시하거나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상태로 무부하 운동을 시켰을 때 더욱더 인대 회복이 촉진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여러분? 땡땡 부어서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안 아프게 관절을 움직여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아파 죽겠는데 아픈 걸 억제하고 관절을 움직여 준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가 현대의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빨리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부스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돼요. 이것도 논문에 나오는데 기부스 기간, 소위 안정 기간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조직 회복이 느리게 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럼 기부스를 오래 하면 할수록 불리한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기부스를 왜 해요? 재손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회복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조직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최소한의 시행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좋아지는 방법은 기부스 기간을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고요.
그 상태에서 단시간 내로 다치자마자 관절의 무부하 운동을 통증을 안 느끼거나 덜 느끼는 상태로 실시해 줄 수 있으면 그럼 빨리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부스만 해요. 기부스 2주, 4주 후에 물리치료하고 해요. 그럴 때는 기부스 한 기간 동안 아프죠? 기부스 끓으면 더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수주, 4주, 6주 정도는 아플 수밖에 없고요. 절뚝거리고 걸을 수 있어요. 발목이나 무릎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기 업무, 그러니까 일 같은 거 하기도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시간 내로 무부하 관절 운동을 안 아프게 실시하는 거를 같이 병행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틀 정도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면 그냥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기부스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어요. 물론 꿉꿉하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수주 동안 계속 아프고 뭐 기부스 끓이자마자 더 아프고 막 그런 분하고 2주 후에 기부스 끓이고 일상생활 가능한 거하고 여러분 경험하는 그 고통의 차이는 좀 크게 나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는데 무척 많이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인대 파열이나 인대 손상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확하게 진단하는 좋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있는 병원을 가는 건 기본이고요. 다친 그날부터 통증 없이 관절 무부하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병원. 그 병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셨다. 여러분들은 행운하십니다. 그날 혹은 그 다음 날부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좀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제법 많은 병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워낙에 그 인대 파열 이후에 아주 통증이 심해서 디디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서 요즘 많이 병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치료 결과가 예측이 되지도 않는데 라이브로 바로 치료되는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처음 상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체중 지지하고 어제 저녁에 그러셨대요, 이분이. 예. 일로 오십시오. 체중 지지가 안 되면 앵클이 꺾이지 않. 본바대로고요. 하루 전에, 그러니까 전날 이렇게 삐끗하신 거예요. 전형적인 족관절 염좌, 인대 파열 환자분이 되십니다. 깁스는 기본이고요. 자, 이분 치료를 했는데 치료 결과 좀 먼저 보고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왔을 때가 왼쪽 영상이고요. 보시는 오른쪽이 치료 한 15분 정도 적용하고 난 상태의 보행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좀 차이가 좀 나나요? 예, 보기에 참 좋아 보이네요. 잘 걷습니다. 이 치료법은 전기생리학을 이용을 한 통증 조절법입니다. 이 자체가 인대 자체의 회복을 도와주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직 자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는 무중력, 무부하 관절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분은 아파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아픈 거를 강력하게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움직여지기 때문에 조직 회복이 촉진이 되는 그런 2차적인 접근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통 이 정도로 효과가 있게 되면 그 다음날 왔을 때는 잘 걷고요. 물론 2주 정도는 최소한으로 기부스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반기부스. 그 상태로 한 두어 번, 서너 번 정도만 치료해주고 나면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2주 후에 병원에 와서 관찰하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반기부스를 빼고요. 가벼운 어떤 족관절 보호돼 있죠. 이제 그런 걸로 바꾸고 한 몇 번 정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 관절의 안정성 운동이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그대로만 시행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하루 전날 삐었어요. 그리고 지금 깁스를 한 상태고 걷지를 못하세요. 클러치를 밟으셔야 되는 그런 상태이신데 이분이 이날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상태로 깁스를 찹니다. 차고 그 다음날 왔을 때 훨씬 부드러운 상태로 치료를 또 받게 돼요. 그럼 2번 정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엔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 3번째 왔을 때 상태를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2주나 3주 뒤에 그 기간은 기부스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기부스 끝날 때쯤 맞춰서 오시라 그래서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재활치료만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만 해주면 여러분들은 몇 주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고생하는 게 아니고 단 며칠 만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전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